안녕하세요. 최근에 저는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매매 금액을 줄이고 제 매매 기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동안 너무 감에만 의존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제가 예전부터 주식을 한 이유는 주식이 도박이라서 하는 거였죠.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손실이 발생하고 쌓이다 보면 꽤 커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기존의 매매를 중단하고 이것저것 제로 베이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즐기려고 하는데 너무 손실이 크면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급했냐면은 평소에 올리던 HLB 영상도 싹 올리질 못하고 지금 제 매매 기법을 점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영상을 기다리시는 제 구독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겠습니다. 이왕 HLB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솔직하게 최근에는 HLB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또 욕을 먹을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게 살짝 트라우마 같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실제로 최근에는 욕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악플이 달리던 그 시기에도 좋아요 숫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따라붙는 한두 개의 그 악플이 결국 멘탈을 터뜨리죠. 제가 볼 때는 특정 시기에 누군가가 드라이브를 건 것 같습니다. 좋아요는 많거든요. 제가 좋아요도 적었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생각할 텐데, 좋아요는 높은데 특정 시기에 여러 아이디로 비슷한 내용의 악플들을 계속 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시달리고 나니까 옛날처럼 HLB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도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동안 제 유튜브도 성장하면서 HLB에 대한 분석에 굉장히 큰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달려왔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HLB 주가가 정체되니까 분위기는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1, 2년이 지나니까 그 화살이 저한테도 돌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문제인데 주가가 사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빅토리 주식TV는 절대로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리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냥 제가 공부한 것을 올리는 채널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분석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HLB를 예전처럼 심도 있게 분석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산불난 제 계좌를 한번 분석해볼까?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긴 하죠. 그렇게 제 인생 처음으로 도박 같은 매매만 하다가 과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분석을 하고 나니까 조금 후회되는 것도 있는데,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서 왜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죠.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라면 수없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은 제 매매 기법을 점검하는데 온 신경이 가 있지만, 사실 유튜브 성장하는 게 재미가 있었고 HLB를 분석하는 게 제 매매보다 더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HLB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짜릿함을 느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잠시 코딩이라던가 제 매매 기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한켠에 제쳐두고 HLB에만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비중이 조절이 돼서 코딩, 매매 기법 이런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막상 분석을 하고 보니 제가 생각보다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벌 때는 괜찮은데 잃고 나면 다시 벌려고 할 때 정말 고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손실 방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이 들면 잘 고쳐지지 않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일찍이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뇌의 과소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반복하면은 좋은 습관이 잘 정착됩니다. 그래 의식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반복 행동하면 언젠가는 또 습관이 되거든요. 의도한 습관이 정착되면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겠죠. 습관을 만들 때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 건 포스트잇인데요.
포스트잇을 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눈을 돌릴 때마다 그러면 포스트잇이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더 상기되고 아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실제로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놓고 반복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습관을 상기시키고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습관을 형성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걸 하려다 하나도 못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해야 되죠.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안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언가를 버리는 겁니다. 안 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안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하고 싶고 저는 그런 심리가 좀 많거든요. 정말 다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거에만 집중해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먼저 해결하고 조금 쉬면서 눈을 돌려봐야 되죠. 그래서 일을 벌려도 최대 3개까지만 벌리고 더 이상 벌리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하면은 도파민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파민도 절약을 해줘야 되고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게 있죠. Never give up, never give in. 문제가 생겨서 막히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면 됩니다. 시작하고 끝을 보면 결국 됩니다. 물론 끝을 보러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하죠. 하지만 시작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끈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든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장이 열리는 시간은 9시부터 3시 반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주식 단타 매매를 할 수는 없고 특정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장중 매매로 뺏길 수는 없고요. 내가 매매 성공률이 높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때만 공략하면 되고요. 가장 잘 되는 걸 하면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하면 되고요. 주식 투자는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죠.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생존하려면 익스플로레이션도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맞춰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도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분석 틀도 어느 정도 시스템화 돼가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되고요. 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내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피드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 삶을 최적화해 나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실험하는 거죠. 실험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내 느낌, 감정, 통계, 숫자 그런 것들을 일기로 적어보면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단순 반복 작업이 있었다. 그러면 코딩에서 최적화해버리면 되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정보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에 이거를 설명 안 드렸는데 제가 분석하면서 최근 테스트한 계좌입니다.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